한 달에 300대 이상을 관리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피디입니다. 매년 경매장에 나오는 중고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연간 20만 대 이상입니다. 이 중에는 일반인이 낙찰받아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맞지 않아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그 중에 10만 대 이상을 중고차 시장에서 가져갑니다. 리스 혜택이 점점 줄어들면서 렌트카는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죠. 예전에는 렌트카는 무조건 걸러라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개인이 장기 렌트 계약을 한다던가 본인 차처럼 관리하는 렌트카들이 많아지면서 렌트 이력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렌트로 사용했다고 해서 다 막 굴리고 그런 차는 아니겠지만 렌트 이력이 없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좋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을 뿐이죠. 이 말을 듣고 바로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대형 캐피탈사랑 계약한 선물업체에서 렌트와 리스로 신차를 출고했던 차량을 중도 계약 해지나 만기가 도래된 차량을 반납받아서 상품화시키고 판매하는 것까지 그 일을 6년 정도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 렌트 업무는 제가 2년을 담당했지만 조그만 경차부터 큰 대형차까지 한 달에 300대 이상을 관리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00대, 12개월, 2년, 약 7,200대 정도 되는데요. 더 될 수도 있어요. 렌트 이력이 있어서 걸러야 되는 차와 렌트 이력이 있어도 괜찮은 차 혹은 더 좋을 수도 있는 차를 다뤄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차를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렌트 이력이 있는 차는 거르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가 제 생각이에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경차와 준중형차, 중형차까지예요. 업무용 렌트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차들이죠. 옵션 없는 차, 등급이 낮은 차, 소위 말하는 깡통 차량들이에요.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운행할 차량이기 때문에 돌아만 다니면 되니까 회사에서 옵션을 거의 넣어주지 않아요. 제가 렌트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차를 직접 제가 반납을 받으러 가지러도 제가 많이 갔었거든요. 어디 은행장이 타던 차다, 어디 공사 간부들이 타던 차다. 이 차가 실제로 은행장한테 나가고 임원한테 나간 차는 맞는데 가서 보면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돌려 타고 있었어요. 여기서 돌려 타는 차가 왜 문제가 되느냐, 실제 회사 차를 운행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한테 의견을 구해봤는데요. 그 친구들이 본인 차를 탈 때는 연비 주행이라느니 엔진에 무리가 간다느니 얌전하게 잘 몰아요. 지 거니까. 근데 일하면서 업무용 차 탈 때는 급출발, 급정거도 막 하고 급할 때나 심심하면은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쭉 달려보기도 하고요.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기름도 내 돈 아니야. 고장나면은 어차피 회사 돈으로 고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행을 하겠죠. 심지어 어디 좀 찌그러지거나 고장이 나도 그 다음날 업무가 바빠서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수리도 잘 안 해가면서 타거든요. 과연 이게 제 친구의 사례만일까요? 회사에서는 차량에 돈을 쓰는 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이 직원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작성하는 회사가 많아요. 영수증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업무가 바쁜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충 작성하거나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는 것 마냥 한 번에 몰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큰 회사라서 차량 관리팀이 따로 있거나 렌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관리를 해준다고 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SUV예요. SUV가 요즘 인기죠.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서 소형 SUV도 출시되고요. 제가 담당했던 대형 캐피탈사에서 나오는 SUV 차량들은 계열사의 건설업체 차량들이 되게 많았어요.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산타페 등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렌트카로 나갔던 차량 중에는 SUV가 최악이었어요. 특히나 본넷을 열어봤을 때 상품화를 마친 광택을 낸 차량임에도 엔진룸에 흙먼지가 보인다. 200%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 현장을 수도 없이 오가면서 진흙, 시멘트 덩어리 이런 것들이 하부부터 엔진룸까지 엄청나게 튀거든요. 그게 덕지덕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상품화를 하면서 밑에 묻어있는 흙이나 시멘트를 떨어내려고 하부 세차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고압으로 쏜다고 해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20만원 이상씩 하부 세차비로 썼으니까요. 이게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주행거리 짧은 차량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광고를 보실 때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렌트 이력이 있다 싶으면 거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경차, 준중형차, 중형차, SUV 다 별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형 차량은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형 차량은 그랜저 K7부터 그 위로 제네시스, 에쿠스급까지의 차량들이에요. 일단은 렌트 이력이 없는 차를 권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랜저급 이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차량 실물을 가서 판단해야겠지만 렌트 이력이 있어도 보라고 권해드려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랜저급부터는 조금 예외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진짜 혼자 타고 다니는 임원한테 나갔거나 더 나아가서 제네시스급부터는 기사 관리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반납 차량을 직접 가지러도 많이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 주차장에 가서 보면 그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차를 닦고 계세요. 기사분들도 계시고. 이런 차들을 보면은 차량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소모품 교환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경우가 많죠.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험 이력을 보니까 자잘한 수리 이력이 많네. 저는 차라리 그런 차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차를 타는 사람이 틈틈이 수리를 맡길 정도로 꼼꼼하고 그럴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리비야 어차피 회사에서 나올 거고 내가 업무용으로 그 차를 굳이 타지 않아도 타고 다닐 차량이 또 있다는 소리죠. 적은 주행거리의 차량부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까지 렌트 이력 있는 대형차를 팔고 나서 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주신 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렌트 이력이 있는 대형차들은 추천할 만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업무용으로 쓰던 렌트카 말고 개인이 렌트해서 쓰던 차량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성능 기록부에 표시되는 렌트 이력에는 개인 렌트, 장기 렌트 이력이 따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트 이력이 더 어려운 거예요. 차량이 조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는 개인 렌트차, 차량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는 법인에서 쓰던 렌트카,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렌트 이력이 있는 경차, 준중형차, 중형차, SUV 차량은 초보자가 고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거르고서 봐라. 그랜저급부터의 대형 차량은 렌트 이력이 있더라도 좋은 차량이 많다. 일반 차량보다도 더 관리가 잘 된 경우가 많으니까 시운전 하부 점검 마친 뒤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거래를 진행하셔도 좋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렌트에 관해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전화,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